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SP소프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인 빌드라는 이 컨퍼런스가 내일부터 23일까지 개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제품에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로 직전이었죠. 바로 최근에 이 구글에서 이 또 비슷한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를 개최를 했었는데, 여기서 구글의 굉장히 다양한 신제품, 신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 중에 조금 제 개인적으로 많이 좀 놀랐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오픈 AI에서 생성형 영상 AI, 여러분들 소라라고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구글에서 이 소라에 거의 필적하는 이 비오라는 그런 제품을, 생성형 AI죠, 발표를 함에 따라서 정말 이 미국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AI라는 산업군 안에서의 패권 경쟁이 정말로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어느 정도 좀 실감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개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라는 이 컨퍼런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굉장히 어떠한 이 사업적인 연고가 깊은 우리 SP소프트한텐 너무나 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었던 그런 일정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같이 요거 관련된 이제 일정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우리 SP소프트 주가의 흐름 정말 좋지 못합니다. 이 추세가 좀 어느 정도 깨졌다, 이렇게 좀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기에 판단하는 건 조금 이르다, 이런 시선도 공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우리 SP소프트 실적 관련된 말씀도 같이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미 잘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당기순이익 적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땡땡은 늘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 영상에서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일정을 한번 좀 보시면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5월 14일부터 16일 요 기간 동안 독일의 비스바덴이라는 지역에서 유로피안 클라우드 서밋이라는 것도 개최를 했어요. 요거 이미 지나갔으니까 좀 간단히만 체크를 도와드리자면, 이 코파일럿과 AI 요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된 어떠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좀 공공연하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어요. 또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내일부터 개최가 될 예정인 마이크로소프트 빌드가 훨씬 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영상에서 그냥 가볍게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이 같은 기간 동안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고벌먼트 AI 서밋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AI와 관련된 좀 어떠한 책임감 있고 안전한 활용 방안 이런 것들에서 이제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 되었건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행사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자, 5월 21일부터 23일 동안 일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관련된 요런 이 언론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아오른 빅테크 AI 비서 경쟁, 마이크로소프트도 본격 참전하나.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추측들이 지금 현재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제품이 이게 발표가 될 예정은 맞는데, 그 신제품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픈 AI와 구글에 이어서 이 멀티모달 AI 비서 공개 촉각, 그리고 자체 개발 클라우드 칩 또한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기사에서는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PC 비전을 공개를 할 것이다, 요런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 칩 기반 가능성, 이렇게 하면서 인공지능 PC의 비전을 공개를 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 자료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어, 요게 최근에 이 서울 양재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우리 SP소프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요거는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라는 행사가 내일부터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어떠한 것들이 발표가 될까, 또 그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SP소프트 주가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 여러분들 체크를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이 언론 보도 자료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 제품의 AI 기능 5월 윈도우 클라우드 AI 공개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대적인 이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SP소프트 등 국내 관련 기업에도 어떠한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번에 나왔던 분기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랑 여러분이나 좀 같이 좀 간단히만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 SP소프트 하면은 이 SPLA 사업을 주요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 SPLA 사업 중에서도 주요한 제품을 보시면요, 이 SQL 서버 그리고 윈도우 서버 이렇게 큼직하게만 놓고 보면 요 두 가지 사업 부분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뭐 여러한 사업 부문에 대해서 뭐 자세한 설명을 그렇게 뭐 드리는 그런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간단히만 체크를 하고 바로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SP소프트의 매출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이 제품들, 이 비중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2021년도부터 2024년도 1분기까지 이 SPLA 사업 부문에서 요 소개를 보시면 됩니다. 55%, 62%, 61.8%, 67% 이렇게 가면서 전반적으로 이 매출액의 비중이 점점 커 나가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SPLA 사업을 완전 좀 중점적인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우리 SP소프트가 또 그 안에서도 이 SPLA 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요거 자체가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SPLA 사업뿐만 아니라 요 보시는 이 클라우드 사업 부문, 이 부분도 보시면 24년도 1분기 매출 비중이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SPLA, 요 라이선스 사업과 이 클라우드 사업 다 해가지고 매출의 비중이 거의 뭐 한 87% 정도 육박하죠. 근데 이 클라우드 매출 쪽 비중을 보시면 23년도 비중이 여러분들 23.7% 그리고 22년도엔 26%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쪽 부분 사업은 매출이 조금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요 포인트를 기존부터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었던 이 라이선스 사업 쪽에서 점진적인 증가분을 보여주면서 이쪽의 감소세를 좀 충분히 메꿔주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 24년도 1분기 실적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84억 6천만원, 영업이익은 6억 2,400만원 하다가 당기순이익 쪽에서 28억 6,600이 적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좀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뭐 신사업 투자 때문에 그렇다 뭐 등등등 좀 이렇게 다양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직 뭐 SP소프트에서 요거 관련돼서 적자에 관련된 가장 중점적인 이유를 오피셜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 또한 우리 여러분께 오피셜한 정보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해진다면 우리 여러분께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우리가 봐야 할 건 여러분들 뭐냐면, 이렇게 좋지 못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SP소프트의 이 어떠한 기업적 밸류에이션 자체가 훼손이 된 거냐, 이게 아마 여러분들 주주님들이시라면 이 포인트가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전기 말과 당분기 말을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요, 이 현금 측면에서 없던 게 생겼는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건 바로 이 보통 예금 쪽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선 이 화면을 한번 좀 보셔야 돼요. 보시면요, 당 분기 말이니까 24년도 1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전기 말은 23년도 연간, 즉 23년도 4분기까지의 재무상태표상 금융 자산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이 전기 말의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이 합계 금액이 약 134억 원 정도였어요. 134억 원 정도였는데, 당분기 말에 24년도 1분기 말에 이 단기 금융상품을 보시면 233억 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1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단기 금융상품이 뭐냐? 바로 이 은행의 정기 예금에 돈이 들어간 수치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이 하나은행 정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근데 이 우리은행 정기 예금 측에서 기존엔 4가지의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오른쪽 보시면 우리은행이 3개로 줄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금액을 다 더해 보시면은 기존에 이렇게 15억, 50억, 30억, 30억 해가지고 우리은행 정기예금에 125억 원 가입이 되어 있었고, 자, 오른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상 다 더해보면 차이는 없습니다. 125억 원 같아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발생을 했냐? 바로 이 국민은행 쪽 정기예금 쪽에서 전기 말까지는 없었는데 24년도 1분기 실적엔 이 분기 보고서엔 98억 6,900만 원 새로운 상품이 가입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24년도 2월부터 8월까지 국민은행 쪽 정기 예금 상품에 우리 SP소프트의 새로운 자산이 생긴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이 기업은행 측 이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자산 변동 사항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전기 말과 당 분기 말 비교를 했을 때 약 100억 원 정도의 정기 예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셨던 24년도 1분기 실적 단기 순이익 손실 난 게 약 28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냥 뭐 뭉뚱그려서 30억 원 정도 만약에 적자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요, 단순 산수만 놓고 봤을 때도 여러분 70억 원 정도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렇게 좀 적자로 발표된 SP소프트의 실적 자체가 SP소프트라는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훼손시킨 것인가, 요렇게 놓고 봤을 땐 좀 아니다, 아닐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히려 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이 단발성인 어떠한 이벤트성인 어떠한 요소들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SP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엮이면서 가고 있는 이런 모멘텀들의 조금 더 가치를 투영을 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사실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SP소프트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단기 투자로 하시는 것보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호흡을 조금 더 길게 놓고 보신다면 분명히 아직까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임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로 넘어와서 이야기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 주가가 그동안 그래도 좀 횡보를 해주면서 지지를 받던 구간인 이쪽 구간과 이쪽 구간 이탈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기 순이익이 적자로 발표가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출하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SP소프트가 이제 막 이 61선 초록 색깔 선이죠, 60일 이평선이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좀 중요했던 라인들 이탈은 발생이 되었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61선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는지 요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주봉 차트로 놓고 보시면 지금 뭐 거의 간당간당하게 이 10주선 근처에서는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봉적인 관점에서는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는 게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 확실한 건 여러분들 일봉상 차트에서 중요했던 지지 구간들 이탈이 발생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 3거래일 동안 추세 자체는 아랫방향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 분할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관련된 일정이 21일, 22일, 23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추세가 다시 어느 구간에 좀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모멘텀까지는 일단은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너무나 이 불행 중 다행인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현재 3거래일 동안 굉장히 좋지 못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인 건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의 출현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